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하나 팀장입니다. 저는 그 T1 김용민 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좀 다소 자극적인 주제로 한번 먼저 라이브로 인사를 드렸었고, 그 다음 저희가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누겠다라고 해서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가져온 주제는 이제 광고 대행사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라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저는 지금 광고 대행사랑 같이 이제 협력해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직접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건 저는 대행사의 마케터들도 모두 좀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좀 팁들, 그리고 많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짧을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을 한번 정말 잘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광고 대행을 한다는 어떤 표현 자체가 뭐 누군가에게는 모호하거나 좀 주관적으로 좀 그러니까 다 다를 수 있을 만큼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행사는 어떤 마인드로, 대행사의 마케터는 어떤 마인드 혹은 어떤 입장에서 광고 대행을 하고 있고 또 광고주를 또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이 근간으로 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마케터 입장에서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대행사를 찾는 그런 광고주 입장에서도 대행사는 이러한 어떤 애티튜드로 광고 대행을 하는구나를 그쵸.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1편에서는 아마 지난 영상을 또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저희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대행사를 꼭 이용을 해야 될까? 혹은 대행사를 이용하면 맞아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를 한번 들여다봤었는데요. 광고 대행을 꼭 받아야 할까에서 애초에 첫 번째 질문부터 대행을 받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희가 맞아요.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좀 그쵸.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광고 대행이라는 건 만족도가 제일 중요한데, 만족은 사실은 개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쵸. 물론 개개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광고주마다 다르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주관적일 같아요. 수밖에 없으니까. 그 대행사를 이용하는데 어떤 업체에서는 A 대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지만 또 다른 업체는 A 대행사에 대해서 거기는 좀 수동적이라고 좀 느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만족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단순히 만족도만으로도 이용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지만 이용을 했을 때 좀 잘 이용한다면 불만이 해소가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들을 그쵸. 좀 풀어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대부분이고요. 불만인 경우는 사실 방식이 좀 너무 다르거나 이 마케팅에 대한 방향성이 너무 다를 때는 충분히 저는 이런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결국에 아예 다른 걸 보고 계속 서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초기에 이제 방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을 내면서 좀 조율할 수 있는 거, 혹은 생각이 달랐던 부분 안에서는 어느 정도 맞춰볼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극명하게 다른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어떤 대행사나 어떤 대행사의 마케터가 와도 사실은 맞추기가 어려운 거라서, 저는 그래서 이런 광고 대행사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 마케터 개인의 뭔가 능력치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이런 성향의 차이가 저는 좀 큰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좀 많이 쓰는 표현들 중에 마케터마다 다르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죠. 동일한 대행사라고 하더라도 맞아요. 결국에는 그 마케터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혹은 팀 단위로 진행을 하더라도 PM이 그쵸. 역할이 좀 크고, 혹은 뭐 팀장의 역할이 좀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실제로 무엇이 불만이고 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고주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대행을 알아보시거나 대행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맞아요. 대행을 받아보신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대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대행사의 주요 대행 업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광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을 대행을 하는 걸 텐데요. 저희는 네이버의 공식 대행사죠. 물론 카카오도 그렇고 구글의 뭐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또 같이 또 운영을 좀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퍼포먼스 광고에 대한 대행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론 다른 대행사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실행사라고 표현하는 소규모 대행사들은 바이럴 대행사라든지 혹은 그렇죠. 특정 매체에 대해서 특히나 GFA나 맞아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DA 광고 혹은 SNS 광고처럼 콘텐츠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대행사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규모에 따라 다른 건 아닌데 주력 맞아요. 매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런 매체들을 포괄하는 퍼포먼스 광고를 중점적으로 대행을 하고 있는 대행사이고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업무들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보통 주요 대행 업무라고 하면 퍼포먼스 광고가 아주 기본이 맞아요. 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기본이고 이거에 더해서 이제 바이럴적인 영역이나 아니면 저희가 예시로 들어놓은 이런 광고를 제외하고도 이런 기본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놓은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 대행이나 혹은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사실 마케터에게 더 플러스 요인인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런 퍼포먼스 매체들을 대행하는 이 업무가 가장 중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 광고를 대행을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나 그 외 마케팅 환경 구축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이 퍼포먼스 광고를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맞아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 저희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결국은 이 광고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홈페이지가 단순하게 그냥 스마트 스토어로 진행을 하더라도 스마트 스토어 내부에 상품이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광고를 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이 상품을 등록을 하는 거, 물론 저희가 상품 등록을 대행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대행을 해주는 업체는 좀 따로 있기는 한데,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상세 페이지가 저희 고객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탈할 가능성이 높을 약간 컨디션이 좀 낮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피드백을 드리고, 맞아요. 실제로 상세 페이지에 대한 제작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초기 업체인 경우에는 내부에서 상세 페이지를 한번 경제적인 이유에서 만들어 보다 보니까 조금 너무 내용이 길어지거나 맞아요. 텍스트가 너무 많거나 네. 혹은 리뷰나 혹은 리뷰가 좀 들어가면 좋은데 리뷰가 없어서 활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상세 페이지가 조금 컨디션이 낮다 그러면 저희가 외주를 활용을 하더라도 어떤 의견을 드려야 되는지는 광고주 분들보다 저희가 조금 유리할 수 있죠. 그쵸. 맞아요. 애초에 제가 많은 상세 페이지를 접하다 보니 저도 최근에 이제 상세 페이지에 대한 조금 그 스킬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콘텐츠 마케터는 아닙니다만 상세 페이지에 대한 교육을 좀 따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업체만 하더라도 한 2,000, 3,000여 개를 경험을 하신 분들이 결국 교육을 하세요. 물론 많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무조건 교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분들이 이제 그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보통 이제 와디즈 같은 곳에서 그쵸, 맞아요. 펀딩을 받거나 여러 가지 제품을 좀 판매하는데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가 쌓이는 건데, 그쵸. 저희도 최소한 보는 눈은 굉장히 좀 길러져 있기 때문에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좀 교육을 받고 있지만 물론 피드백을 드리는데 결국 퍼포먼스 광고를 위한 피드백이 좀 될 수 있겠다. 네. 아래 소재 기획도 이제 퍼포먼스 광고에서의 소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다 융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용민 프로가 말했던 것 중에 퍼포먼스 광고 대행을 하려면 이제 선행돼야 되는 게 이제 바이럴이나 이런 기본적인 마케팅 환경이라고 말씀을 또 드렸는데, 이게 사실 계속해서 광고를 하면서도 저는 이제 쳇바퀴처럼 계속 이거는 서로가 맞물려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매체 광고를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매체 광고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거나 혹은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충분히 그거는 바이럴적인 영역이나 아니면 저희 페이지나 혹은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계속 같이 움직여지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광고 대행사의 주요 대행 업무 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많이 손에 꼽는 업무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게 각각 따로따로 좀 나뉘어져 있는 대행사도 많고, 마케터별로도 예를 들면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해서 그냥 아예 이런 매체만 전문적으로 다루거나, 또 바이럴 마케터 혹은 이런 디자인 그렇죠. 관련된 홈페이지 관련된 이런 좀 개발적인 거나 지식에 관련된 마케터도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라이브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거나 언급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 온라인 광고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콘텐츠 마케터라고 해서 콘텐츠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이 매체에 어떤 뭐 노출 지면이 있고 어떤 타겟에게 노출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또 소재 기획이 되는 거고, 결국 이 광고들을 보고 이제 홈페이지를 유입이 됐을 때 이분들이 이 홈페이지 안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냐, 혹은 여기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냐에 따라서 또 홈페이지가 결국에는 퍼포먼스를 내는데 중요한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각각 사실 다 구분해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를 좀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대행사나 그런 마케터면 훨씬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행사 선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저희도 사실 대행사지만 동일 광고주와 다른 대행사, 그러니까 여러 대행사를 쓰는 맞아요. 광고주와 일을 해본 적이 꽤 있거든요. 뭐 지금도 그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는 사실은 퍼포먼스 광고,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또 마케터 분들이 좀 저희 회사에 계시지만, 저는 이제 퍼포먼스 광고를 가장 중심적으로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 주력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고 필요에 의해서 뭐 그쵸. 실행사 그쵸. 분들과 함께 하거나 혹은 뭐 개발자분들 외주를 좀 컨택을 하기도 하는데, 저도 원래는 우선순위가 1, 2, 3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인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없으면 맞아요.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맞아요. 왜냐하면 아주 기초 지식이지만 만약에 전환 스크립트라든지 오늘 오전에도 좀 미팅을 해서 좀 목이 좀 가 있는 상태인데 맞아요. 전환 스크립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맞아요. 결국에는 이 전환 가치를 저희가 광고를 통해서 이제 대시보드 상에서 전환 가치를 추적을 할 수가 없으면 어떤 뭐 키워드가 어떤 소재가 결국 성과가 좋았는지를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쵸. 주먹구구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저희가 원하는 방향성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은 이 스크립트 설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 스크립트 설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잡혀있지 않고 저희는 퍼포먼스 광고만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소재 기획만 하고 혹은 퍼포먼스 광고에 돈을 얼마를 투자해서 나오는 대시보드 상에 그냥 클릭률만 본다고 하면 저희는 반쪽짜리인 거죠. 맞아요. 이런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뭐 세 가지뿐만 아니라 아마 더 있을 텐데, 이런 업무들을 주로 맡기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맞아요. 저희가 뭐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 대체로 이 네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마 이제 각 항목마다도 좀 연관성이 좀 있는데요.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업무 리소스 절감을 위해서, 절감을 위해서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절감을 위해. 이 업무 리소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대행에 대한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대행을 하는 마케터들이기 때문에, 물론 머릿속에는 광고뿐만 아니라 이 브랜드가 커지기 위해서는 뭐 어떤 뭐 제품에 대한 VOC를 좀 받아서 광고주분들이 이 제품 개발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거를 뭐 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결국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분들이 제품을 사게끔 그쵸. 초점이 좀 가 있지만, 저희는 그렇다 치고 광고주분들은 사실은 마케팅을 어떻게 보면 신경 쓰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요. 어렵다는 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 업무 리소스가 많을 때 저희를 결국 이제 대행을 받으시면 업무 리소스가 좀 절감이 된다라는 그렇죠. 게 좀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광고주분들이랑 이제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쪽으로 이제 먼저 뭐 컨설팅 요청이나 광고 집행 의뢰를 이제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제 이야기나 뭐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한 뭐 이런 배경을 좀 들어보면 대부분은 내부에서 이제 좀 직접적으로 많이 좀 하시다가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이 같이 몰리면서 좀 업무 리소스가 너무 많고 업무량이 많아서 이거를 좀 전문적인 대행사랑 협력을 하고 싶다라는 이유를 사실 저는 제일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 이유가 좀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유 중에 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사실 이거랑 세 번째 저희가 좀 기재를 해놓긴 했는데, 전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결국에는 내부에서 예를 들면 뭐 두세 시간을 투여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두 번, 세 번 뭐 반복 작업을 해야지만 처리가 됐던 업무들을
이제 좀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좀 시간이나 이런 업무 리소스나 이런 것들 좀 단축할 수 있는 게 아마 광고 대행을 맡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죠.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내부에서 직접 광고를 많이 운영을 하시거나 직접 이제 핸들링 하시는 이제 브랜드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광고 대행을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업무 리소스가 줄어든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뭐 사실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한다고 해서 100% 모든 걸 대행사에 다 맡기는 거는 아니고 오히려 맡기면서 이거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저는 막 이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도 훨씬 그 역량이 저는 늘어날 수 있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 얘기가 아마 이제 뒤쪽에 또 하나가 좀 나올 텐데. 아 맞아요. 시각이 그래서 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광고를 대행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고서라는 거를 좀 많이 이제 전달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뭐 저희가 뭐 주간 혹은 월간 어떤 광고 성과들이 있었고 거기서 뭐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고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뭐 여러 개가 있고 이거를 뭐 이거에는 어떻게 반영을 할 거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저희 보고서의 그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작성을 해서 이제 광고주분께 전달을 드리면 광고주 분들도 내부에서 아마도 그 보고서를 보고 뭐 회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많죠. 내부에서도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브리핑 하신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면 내가 직접 분석을 하고 내가 직접 가공한 보고서는 아니지만 이걸 내가 이런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서 빠르게 분석되고 잘 정리가 된 이 보고서를 받음으로써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는 동일한 보고서를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조금 더 나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개개인별로 노력을 맞아요. 하거든요. 물론 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이 결과가 어떤 또 좋은 일들을 불러오냐면 보고서는 결국 저희가 어떤 결과론적인 어떤 한 줄을 얻기 위해서 보는 건데 이 한 줄이 결국 다음 광고의 성과를 좌우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보고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인하우스 마케터가 신입으로 이제 채용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뭐 대행사에 있는 신입과 완전 그 만약 계열수가 똑같다면 별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만약에 신입 마케터라고 해서 뭐 인하우스에 마케터가 채용이 됐는데 이분들은 결국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는 성장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맞아요.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들은 대체로 그래요. 대행사 마케터보다 훨씬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은 훨씬 이것저것 다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해야 되는 환경이니까. 그쵸. 왜냐하면 저희는 최대한 이 광고주의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한 관리를 하고 광고주 내부에서는 들어오는 트래픽부터 내부에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한 상황을 다 엮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디자인도 그렇고 뭐 저희 뭐 홈페이지 해서 MD 분들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마케팅 같이 하면서 MD 하시는 분들 계신데 모든 최근에 뭐 오픈 마켓 쪽 뭐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만 모든 오픈 마켓이나 어떤 뭐 백화점이나 입점되어 있는 곳들마다 그 매니저분들이랑 어떤 쪽으로 좀 기획전 진행할 건지 이벤트 진행할 건지 프로모션 진행할 건지 뭐 쿠폰 할인율 다 조정을 하시고 하면서도 마케팅을 또 같이 하세요. 그 힘드시겠죠? 그 리소스를 제가 봤을 때 사실 저희가 동일한 일을 하는 것보다 리소스가 커 보이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뭐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이게 경험이 적거나 많거나 대행사를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게 결국 저는 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맞아요.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좀 경제적인 부분이고 결국은 이 네 가지가 포함되면은 성과를 위해서잖아요. 대행을 맡기는 이유가 만약에 동일한 매출이 나오는데 동일한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약 동일한 매출이 나오는 거라면 혹은 지금 시간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돈으로 치환이 되더라도 시간이 돈이지만 맞아요. 돈이 줄어들고 수익은 그대로라면 이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걸 제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않을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광고비가 줄어든다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괜히 좀 속이 허한 그렇죠.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아스나 기본적인 이 성과 지표가 올라가면 저희는 그 나름대로도 좋죠. 맞아요. 또 시간이 최적화되는 것을 저희는 또 원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주로 좀 맡기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아마, 예. 이거를 저희가 좀 한번 다시 가져온 이유는
결국 저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광고 대행을 맡기는 이유들이 대부분 요런 4가지의 이유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 업무 리소스 절감을 하기 위해서 내가 광고 대행사랑 같이 좀 협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맡겼는데 업무 리소스가 절감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저는 올바른 대행 그렇죠. 선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좀 생산적인 미팅이 초기에 저희가 보통 뭐 제안 미팅, 컨설팅 미팅을 진행하면 주로 대행사에서 우리는 어떤 식의 뭐 이런 매체들을 집행할 수 있고 어떤 관리를 해드린다, 뭐 어떤 보호 형식이다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근데 광고주 분들이 우리는 내부에서 지금 이런 업무 리소스가 가장 많고 이거를 절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가 궁금하고 혹은 뭐 예를 들면 내부에서는 우리는 뭐 주로 뭐 네이버, 뭐 구글 이런 뭐 광고들을 전문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뭐 요즘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어떤 다른 광고들은 진행 경험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좀 새로운 뭐 매체 집행을 희망한다 등등 광고 대행을 맡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또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들도 저는 그런 미팅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좀 올바른 대행사와의 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걸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미팅 자리라는 건 결국은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편집점을 위해서 이 경우는 맡기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대행을 맡겨야 되는지를 모르고 잘 몰라서는 좀 맞아요. 위험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 몰라서는 이게 왜 위험하냐면 모르니까 대행사 뭐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맡기는 해요. 근데 그건 대행사에 맡기는 개념이 되면 안 되고 대행사에 문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대행사에서 주로 싫어하는 어떤 광고주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이야기를 잘 안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맞아요. 내부 사정이라서 얘기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 대행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우리 모든 스킬들을 오픈하라는 건가? 라는 그쵸. 생각이 좀 반감이 좀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맞아요. 상태는 리소스가 좀 많이 들어요. 광고주가 뭐 혼자서 공부를 하라는 건 솔직히 좀 가혹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준비가 안 되면 좀 그쵸. 뭐랄까 광고주 그러니까 대행을 받아도 그렇게 부스트업 되기 어려워요.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전에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워낙 이제 직접 뭐 배워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 저희도 이제 초기 컨택을 하다 보면 이런 이유로 맡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어요. 아, 저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뭐 하는 방법을 좀 익히고 싶어서 등등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아까 위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저 4가지의 이유들, 뭐 리소스나 비용이나 이런 등등 이런 이유들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해소할 수 있게끔 대행사랑 논의가 되거나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게 명확한데 잘 몰라서 만약에 맡기셨으면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대행사랑 같이 어느 정도 뭐 업무를 배우신다거나 그냥 기본적인 광고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게끔 서로 계속 주기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맡기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 모르니까 못하겠으니까 그냥 다 맡겨버릴래 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 이건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잘 몰라서 대행사를 맡겼는데 결국 이 대행사가 하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 계속 평생 잘 모르는 거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광고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없으면 당연히 뭐 광고의 기본적인 뭐 세팅의 기능이나 뭐 최적화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모르실 수 있어요. 노하우적인 부분은. 근데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파워링크라고 예시를 들어봐도 파워링크가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고 세팅을 하려면 뭐 캠페인, 뭐 그룹, 키워드, 소재 등등 모든 것들을 한번 최소한 본인이 직접 세팅을 해보고 여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좀 파악이 되어야 대행사랑 같이 일을 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뭐 세팅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광고주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파워링크 광고주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그냥 어떻게 해서 키워드 몇 순위로 그냥 노출하게끔 세팅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명확히 이게 다르다고 좀 생각해요. 심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니라 꽤나 자주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비밀번호를 모르셔서 로그인을 못 하신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못 하시는데 광고는 되고 맞아요.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 이제 일임을 하신 건데 로그인을 못 하신다는 건 안 들어가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본인이 그렇죠. 보시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성과에 대해서도 맞아요. 대행사에 완전히 맡기신 거라 저희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요. 뭐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이건 조금 극단적이거나 혹은 나이가 좀 많으신 광고주분들 그렇죠. 혹은 네. 개인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좀 경험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 기업체나 저희가 이제 브랜드사라고 할 수 있는 조금의 체계가 잡혀 있는 곳 이상은 사실은 그 문제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이유로 맡기신다.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뭐 모든 부분들을 맡기는 건 아니고 뭐 저희는 이제 검색 광고를 주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SNS 광고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좀 대행사의 또 노하우를 통해서 좀 성과를 좀 내보고 싶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규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 SNS 광고를 하기 전에 바이럴 광고를 좀 같이 좀 깔아놓고 또 이 광고를 통한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뭐 저희가 뭐 리포트를 받아보거나 혹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뭐 좀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SNS 광고를 할 때 소재까지 좀 같이 좀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이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아무것도 모르면 사실 이 선택 못하고 그냥 대행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결과도 대행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리스크가 너무 커서 사실은 그쵸. 별로 안 하고 싶은 경향이 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광고 대행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뭔지 뭔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대행을 하고 좀 얻어갈 수가 있는지 정리를 좀 간단하게 조금 해봤는데 이건 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은 판매를 하기 위한 거긴 한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혹은 서비스가 좀 매력적이게 혹은 필요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비즈니스 안에서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격리 부서도 있을 것이고 뭐 제품 유통 뭐 제품 뭐 바잉을 한다든지 뭐 제품 뭐 포장 여러 가지가 있죠. 제품 뭐 뭘까요? 뭐 재고 관리, 그다음에 뭐 서비스 관리, 그다음에 뭐 고객의 소리에 대해서 대응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목표가 제품 판매하기 위해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주는 게 마케팅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업에 있는 마케팅 팀도 마찬가지고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돈은 적게 쓰는 대신 성과는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어떤 임무를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은데 저희는 그분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데 더 높은 분들에게 좀 뭔가 컨펌을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좀 공감하시나요? 네, 너무 공감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적어 본 건데 이 표현은 그 표현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설득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득을 맞아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통 마케팅 부서는 그 뭐 의사결정권자가 하라는 대로는 하지만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설득을 맞아요.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결국 그쵸. 데이터를 통해서 대행사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한다더라 라는 부분에 대한 힘을 실어드릴 맞아요. 수가 있어서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대행사는 보다 이 객관적인 시선에서 광고주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 아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어떤 트래픽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이제 마케터가 주로 하는 일이고 내부에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이 좀 집중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는 객관적인 시선에서 광고주를 최대한 좀 계속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는 어떤 방향성이 생기거나 마케팅을 내부에서 계속 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관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는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그 거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필요한데 그냥 아무나 불러와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해달라 혹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우리 마케팅에 대해서 잘 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해달라라는 거는 사실 뭐 컨설팅 업체를 쓰는 것도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럴 땐 결국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죠. 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대행사를 옮겨 다니시는 광고주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대행사 입장에서는 아 우리 의견을 쏙 듣더니 그냥 가버리네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 의리가 없다라고 느껴질 맞아요. 수 있죠. 이거 너무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사실 광고 대행사의 특징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는 좀 많이 없잖아요. 아마 그쵸. 요거 좀 들으시는 분들도 좀 느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실무를 하면서 이제 유미프로가 좀 정리했던 요 특징들을 좀 보면 저는 사실 요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내부에서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뭔가 이런 매체적인 거에 대한 대행과 이거에 대한 뭐 분석 이거는 너무 그냥 당연히 기본인 거고 그거 외에도 이제 광고 대행사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 우리 내부에 요런 시선 혹은 요런 좀 도움이 있으면 이건 사실 어느 브랜드든 저는 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되게 좋은 정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행사 마케터는 아무래도 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광고주와 함께 일하기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맞아요. 여기 영어로 prefer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오바인 것 같아서 한글로 풀어봤습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냐 아시겠지만 저희는 광고주와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좋고요. 맞아요. 단순히 그냥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결국 오랜 관계를 유지하려면 광고주가 성장을 해야 저희도 성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장 가능성이 낮은 업체와 함께 하다 보면 물론 힘들겠지만 뭐 보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와 낮은 업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자일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성장 가능성이라는 건 이 브랜드사가 얼마나 협조적이고 이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 간의 이 어떤 협업이 얼마나 좀 잘 짜맞춰져서 앞으로 뭔가 더 기대되는 활동이 좀 있을 것이고 또 뭐 제품성도 마찬가지고 이건 저희가 뭐 바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품성이 있는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거든요. 맞아요. 얘네가 정말 마케팅만 못해서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판단이 들면 그 누구라도 대행을 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계획을 그래서 보통 RFP가 맞아요. 몰릴 거예요. 좋은 브랜드라고 만약에 정평이 나 있으면 그 브랜드 RFP가 몰리는 건 아마 광고주분들께서 더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저희는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발전 가능성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업종이라고 하면 먼저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사실 업종을 가린다기보다 어떤 업종에서 블루칩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더 크게 보거든요. 그래서 마케터는 보통 발전 가능성이 높은 광고주와 함께 일하기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쵸. 제가 좀 느낀 거라서 맞아요. 적어놨고 그리고 그 다음은 대행사 마케터마다 뭐 주력 업종이나 매체가 다를 수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터마다 다르다라는 맞아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쵸. 결국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마케팅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뭐 주력 업종이 다를 수 있죠. 전공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뭐 그 부분들을 다 아실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주력 업종이 있다, 주력 매체가 있다라고 하면 마케터는 보통 어떤 업종, 어떤 매체가 주력이다라고 본인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 만약에 우리는 어떤 뭐 검색 광고에 대한 완전 프로가 필요하다, 혹은 뭐 리소스 절감을 위한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손빠른 마케터 뭐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마케터는 없겠지만 어느 쪽에 강점이 있는 마케터는 충분히 존재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필하고 있는 마케터를 먼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맞아요. 사실 어떤 카테고리든 좀 특화되어 있는 것들은 좀 구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게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본인의 뭔가 그런 전문적인 업종이나 매체나 업무 성향이나 이런 게 특정되지 않은 좀 주니어 마케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럴 그게 수도 눈에 들어오지 있죠.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양한 마케터와의 협업을 해보시지 않으면 누가 잘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경험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대행사 마케터는 대체로 모든 분야에 발을 걸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은 모든 분야와 엮일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제 기업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브랜드라고 한다면 이 브랜드사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을 때 웹사이트의 UX, UI가 만약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럼 이걸 단순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단순화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은 마케팅적으로 그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브랜드에서 AE가 마케터죠. 마케터인데 AE가 모든 부서와의 연관성이 있죠. 디자인 부서, 그쵸. 개발 부서, 그다음에 뭐 영업 부서, 이 모든 부서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은데 대행사 마케터도 마찬가지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예를 들어 개발 지식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뭐 상세 페이지 디자인 정말 중요하죠. 뭐 소재 디자인도 그렇고 그리고 뭐 광고 매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야에 발을 걸치고 있는데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적게 알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분야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야에 전문적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케터들은 특히나 대행사 마케터들은 제너럴리스트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어떤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인지를 먼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아마 앞부분에 있었던 이제 그쵸. 이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데 어떤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인지 만약에 따로 없으면 어떤 식으로 이 주변 요소들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쵸. 물어보셔도 그 마케터의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맞아요. 너무 제가 뭐랄까 저희 업계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모든 분야에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외주사를 써야 된다고 하면 마케터가 왜 외주사를 써야 된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귀 기울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쓴 건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렸던 맞아요. 어떤 그 제목과 네. 똑같은데 마케팅은 마법이 아니라 마술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언어 유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마법은 없는 게 짠 하고는 이제 나타날 수 그렇죠. 있는 거고 마술은 있는 건데 없어 보이게 하거나 없는데 있어 보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없어 보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미 있는데 이걸 뭔가 좀 표현으로 이제 좀 그렇죠. 다르게 하는 거라고 이제 좀 다르게 좀 본 건데 없는데 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사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있는 걸 더 있어 보이게 만드는 맞아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행사를 좀 활용을 하실 때는 이런 좀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저거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영상도 있어요. 저희 마케팅 학교에 저 아마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썸네일도 그렇고 제목도 저 문구가 좀 들어가 있을 텐데 네. 전 너무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특히 광고주분들이 많이 좀 이 문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사실 아예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뭐 제품의 컨디션을 생각하지 않고 뭐 제품이나 홈페이지의 컨디션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비용을 들여서 뭔가 이런 광고만 전문적인 하면? 비용을 쓰면 그렇죠. 광고만 진행되면 광고만 라이브가 되면 내가 기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저는 마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솔직히 어려워요. 마법사가 아닌 이상. 그게 좀 어렵다 보니까 저는 이 문구에 대한 의미를 이제 실제로 이제 광고라고 하는 거를 좀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실 때 좀 많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이 광고나 마케팅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좀 한 번씩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좀 좋은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 여기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씩 그러니까 뭐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다 이제 엮여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이거 같아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광고주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러니까 본질, 그러니까 제품이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어떤 노력을 계속 하시는 어떤 브랜드들이라면 충분히 마법 같은 마술을 부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네. 마법에 가까운 마술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애정도가 높고 또 우리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좀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희 같은 대행사와 함께 좀 성장을 좀 도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뒤쪽에 이제 쟁점을 두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제로는 그렇죠. 안 가져왔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대행사나 대행사 마케터의 동일 업종 레퍼런스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맞아요. 저희가 뭐 대형 광고를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대형이라고 하면 이제 대기업 광고, 은행이라든지 혹은 정말 거대한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캠페인을 진행해 본 적이 맞아요. 없는 많이 대행사를 활용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동일한 어떤 뭐 예를 들어 뭐 창업 업종 레퍼런스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 마케터를 선택을 하는 그 부분이 과연 필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는 필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지금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게 좀 바뀌었어요, 사실. 그러신가요? 네. 사실 이게 광고주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이 래퍼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업무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거는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사실 동일한 전략을 가져갔다고 해서 성과가 동일하게 뭐 잘 나온다거나 혹은 그 내가 갖고 있는 래퍼만큼의 성과가 또 안 나오거나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이거는 완전 브랜드마다 처한 상황과 취급하는 제품과 뭐 어떤 뭐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래퍼는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마케터가 이 업종에 대한 뭐 이런 시장의 흐름이나 그러니까 전반적인 좀 러프하게 요 소비자군 타겟에 대한 뭐 인지 정도? 요 정도인 거지.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잘할 것이다. 퍼포먼스가 더 잘날 것이다. 요거는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저는 또 이제 비슷한 의미지만 이 사람이 동일한 업종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와 동일한 상태,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레벨에 있는, 동일한 포지션 정도에 있는 어떤 뭐 비즈니스에 한 단계 혹은 몇 단계 이상의 성장을 도모하거나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 맞아요. 그게 레퍼런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거는 단순히 매체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스타트업인데 동일한 스타트업을 진행해 보신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식품 업종인데 식품 업종에 대해서 해본 적 있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광고주분들이 너무 닫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식품 업종이면은 식품 업종을 해본 사람들만 모인다고 하면 뭐 저희가 뭐 경험은 안 쌓아본 사람은 경험 어디서 쌓냐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식품 업종 예전에 해봤는데 똑같은 컨디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광고주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식품 업종 해봤다고 그 다음에 식품 업종 잘할 수 있느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100% 다르거든요. 100% 다르기 때문에 진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쟁사 1, 2위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1위 하고 있던 마케터가 1위를 시키다가 2위에 간다고 해서 얘네를 엎지르게 할 수 있냐? 아닐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1위는 1위의 맞아요. 이유가 있고 2위는 2위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물론 이게 역전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1위 하고 있던 곳에 마케터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해서 2위로 갔을 때 무조건 이걸 할 수 있느냐? 이 마케터의 적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요인이 더 클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쟁점을 좀 가져온 거고 그럼에도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 경험과 실제로 그 마케터가 어떠한 기획을 했느냐에 대해서 전혀 보시지 않고 레퍼런스만 본다고 하면 그건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두 번째도 보통 이런 질문이 있으면 보통 아니다라고 말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담당 마케터의 경력가 많을수록 광고주, 이게 브랜드사에 유리하다 라고 했을 때 뭐 맞다와 아니다가 있는데 저는 일단 아니다 이고요. 저는 경력보단 경험.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거는 유리할 수 있다. 저는 100% 의견인데 경력은 솔직히 말하면 물경력인 대행사 마케터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업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뭐 이런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경력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연수다 보니까 6년차 마케터, 7년차 마케터가 1년차보다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하나?
있다라고 보면 할 수도 있다. 무조건 거의 다 없는 일이긴 하죠, 그런데. 무조건 다 그렇다는 네.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경력보다는 경험을 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 경험은 아까 이제 용민 프로가 저 1번 질문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이런 특정 상황에서 뭔가를 키워보거나 좀 굉장히 폭발적인 성과를 내봤거나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가 중요한 거지. 뭐 여러 광고 브랜드사를 오랫동안 뭐 혹은 내가 근무한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좀 브랜드사에 무조건 유리하다는 그렇죠.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저도 사실은 이제 아니다라는 어떤 셋업 퀘스천인데 저는 또 반대로 맞다라고도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부분인 맞아요. 건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뭐 경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경험이라고 치환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표현이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경력이 많다, 뭐 예를 들어 4년차, 5년차 마케터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대체로는 실력적으로는 유리할 것이다, 경험적으로도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트렌드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모든 상황에 대해 예측은 못하겠지만 도움은 충분히 될 것이다가 사실은 이 맞다 부분인 거고,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아니냐라고 보는 거냐면 인하우스의 마케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행사 마케터가 경력이 많다면 맡고 있는 광고주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맞아요. 이미 좀 오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경력이 좀 많으신 마케터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업종이 좀 잡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렇죠. 바꿀 수 있겠지만 혹은 뭐 새로운 뭐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현재 맡고 있는 광고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문의를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흔쾌히 상담이나 컨설팅을 진행을 하겠지만 저 또한 특정 맡고 있는 현재 광고주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시간적으로 100% 투자를 할 수 없는 마케터들이 많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까놓고 말씀드리는 업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답변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쟁점 두 가지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결국은 광고 대행사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을 좀 두 편으로 나눠서 좀 맞아요.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 좀 후련한 부분도 있고 아차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좀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 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업계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게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네이버 광고에 대한 뭐 세팅법, 뭐 세팅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왔다 이런 뭐 노하우, 뭐 소재를 어떻게 기획하면 좋다 뭐 등등 사실 마케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굉장히 많고 사실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뭔가 이 마케터의 경험을 저는 알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매체 세팅법 구글링하면 다 나오고 뭐 저희 마케팅 학교만 보더라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세팅 노하우들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토대로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 마케터의 역량이나 경험이나 이 마케터의 래퍼를 보겠다라고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근데 저는 결국에 마케터의 이런 경험과 어떤 역량을 보려면 기본적인 저희가 다뤘던 이런 주제들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주제 많이 다뤘었지만 이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혹은 이 대행사의 마케터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어떻고 이걸 바라보는 거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뭐 등등 이런 저는 좀 마인드적인 부분, 뭐 방향성, 가치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마케터들마다의 경험치, 뭐 노하우 이런 게 좀 많이 갈린다고 생각해요. 세팅법은 뭐 일주일 공부하면 다 누구나 습득할 수 있고 뭐 소재 기획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소재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들, 뭐 레퍼런스 보고 따라 만들고 등등 이런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조금 훈련이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노하우라고 하는 거는 이 마케터가 얼마나 많은 경험과 어떤 과정들을 가지고 이런 마인드가 생겼고 마케팅을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매체적인 지식에서는 저는 절대 그거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뭐 용민 프로님도 뭐 저희 회사에서는 되게 오래 근무를 하고 있는 마케터 중에 한 분이고 뭐 저도 사실 제가 뭐 경력이나 경험이 적은 이제 사람은 아닌데 저희는 사실 매체에 대한 걸 디테일하게 좀 다루진 않았었잖아요. 그동안 좀 보시다
보면은 뭐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대행사를 선정하거나 어떤 마케터와 협업을 할 때 그 마케터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마케터가 제안하는 뭐 매체 지식보다는 이 마케터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좀 많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저는 진짜 진정한 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정말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으니까 뭐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우리 브랜드에 어떤 게 필요할까, 우리가 뭘 위해서 광고를 하고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거의 이제 1시간 가까이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앞으로도 뭐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지만 이 광고 대행사를 선정해야 되는 상황이신 광고주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좀 많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대신 이용을 하실 때 굉장히 현명하게 우리가 왜 대행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렇죠. 대행사 마케터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명한 도움을 받으셔서 이 마법 같은 마술을 좀 부릴 수 맞아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주제로 또 라이브를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저는 광고 퍼포먼스 3팀의 김하나 팀장이었습니다. 저는 광고 퍼포먼스 3팀의 김용민 프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